2000년 경북 구미시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50대 남편 장씨와 아내 김여인은 어느 날 아내 김여인의 남동생에게 결혼할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됩니다. 자기야 인사해. 여기가 그때 봤던 우리 누나. 이쪽이 우리 누나 남편인 매영. 누나 매영, 이쪽은 나랑 결혼할 한여인. 처가댁 처남 커플이 결혼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만난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남편 장씨가 처남, 집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 아, 그냥 반지하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무슨 반지하야.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로 한번 알아봐. 이 장씨가 처가댁 처남 커플에게 그냥 집을 시원하게 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 김여인의 남동생네는 장씨의 이런 지원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동생이 결혼한 후 여자의 촉 무시를 못하잖아요. 6년 넘게 함께 산 아내 김여인, 뭔가 싸함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김여인은 따로 남동생만 급하게 부릅니다. 느닷없이 나한테 선물을 사오질 않나. 아무래도 네 매형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이 김여인이 너무 좀 예민한 거 아닌가? 남편이 자기한테 돈을 쓰는데도 의심을 하고 난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내 김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는 다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6년 전 이 김여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의 단골 손님이 장씨였던 거예요.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됐고 깊은 사이까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장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본처가 찾아와서 니네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고 우리 애는 어쩌냐고 소리 지르고 이때 장씨는 애는 네가 키우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제발 헤어져 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 장씨는 조강지처와 두 아들까지 버리고 내연녀 김여인을 선택해 결혼했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정상인데 의외로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하고 순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잘 돼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십억 원대의 수익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까지 사들이는 등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별탈 없이 아주 잘 흘러갔는데 6년이 지나면서 슬슬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여인은 자기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남동생은 흥신소 직원을 시켜 매형인 이 장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에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요. 모텔에서 딴 년과 나뒹굴고 있다는 흥신소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고 당연히 바로 남동생과 김여인 그 모텔로 들이닥친 거예요. 딱 걸렸어. 야!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또 개집질이야? 야, 너 누구야? 삐삐삐 같은 년. 너 누구냐고 면상 좀 보자. 열받아서 아내 김여인이 남편 장씨의 뺨을 그냥 때리고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내언니한테 다가가서 강제로 뒤집어 써진 이불을 벗기려고 하는데 이 여자 완전히 강하게 버티고 절대 이불을 안 놓는 거예요. 이년 봐라. 야, 면상 좀 보자고 남의 남편 데리고 이러고 싶냐? 하면서 이불을 싹 벗겨냈는데 응? 내 남동생의 와이프인 거예요. 처가댁 한여인. 내 남동생의 와이프가 왜 내 남편이랑 옷을 벗고 나뒹굴고 있어?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나? 했는데 실제로 구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이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이 장씨와 자기 누나한테 한여인을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장씨가 자기 처남의 아내가 될 아내 쪽이니까 처가댁이죠. 이 처가댁 한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 어떻게 할 거냐? 같은 아파트로 알아봐라. 내가 해줄게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장씨가 아주 그냥 남매의 짝들을 다 건드린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처남댁과 바람이 나다니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이혼을 결심한 김여인 남매는 이때 당시는 간통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장씨가 구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꼴 좋다. 여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얼마면 돼? 한 3억 주든가.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싫으면 관둬. 콩밥이나 실컷 먹든가. 결국 이 장씨는 김여인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며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처남댁인 불륜녀 한여인 역시도 그쪽 남편과 합의를 하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주 떠들썩하게 불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된 장씨. 물론 신부는 처남댁이었던 한여인.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내 마지막 여자야. 이렇게 막 이빠른 소리를 해가면서 세상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결혼식장으로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냥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간 거예요. 경찰서로 왔더니 딱 보인 건 바로 전처인 김여인. 야, 네가 나 신고한 거야? 3억 줬잖아. 간통 그거 끝났잖아. 또 뭔데? 그랬더니 이 아내 김여인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경찰은 도리어 장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씨, 당신이 김여인 죽이려고 했죠? 당연히 이런 소리에 장씨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여자를 왜 죽입니까? 옆에 한여인 또한 거듭니다. 형님, 지금 남편 뺏겼다고 트집 잡는 거예요? 뭐예요? 김여인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나는 니네들이 결혼하든 뭐하든 아무 관심 없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장씨는 억울하다,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 주장하기 시작했고, 어이가 없었던 경찰은 두 남자를 더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장씨, 이 두 남자를 보자마자 막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알고 보니까 간통사건 이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어느 날 김여인의 집으로 장씨가 찾아왔습니다. 왜? 김여인이 장씨의 가게와 건물에 가압류를 건 거예요. 왜? 그건 장씨께 아니니까. 혼자 재산 불린 거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일 때 두 사람이 함께해서 재산을 불린 건데 이혼하면서 장씨한테 그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잘한 것도 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냥 둬? 장씨가 감옥에서 줬던 3억은 장씨가 바람폈잖아요. 그 잘못, 간통 위자료고, 이혼 위자료 역시도 남편 장씨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당연히 따로 줘야지. 법적 아내였던 김여인은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주 수입원인 음식점하고 건물 등 모든 재산을 가압류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죠. 생활이 매우 곤란해지게 된 거예요. 처남댁 한여인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이 처남댁 한여인하고도 자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장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음이 급해진 장씨는 2002년 3월 초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간통죄로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유치장에서 만났던 두 남자. 이 장씨는 내가 와이프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어. 뭔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장씨가 원하는 것을 딱 알고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아이, 저희는 못해요. 그런데 이 장씨, 내가 준비한 게 좀 있거든? 그러면서 내민 건 가스총.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한 11시쯤 되거든? 그때 이걸로 확 기절만 시켜서 부대에 담아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재산을 놓치기 싫었던 장씨, 아내 김여인의 납치, 살해 계획을 이 두 사람에게 사주한 겁니다. 청부 살인.
장 씨의 청부를 받은 두 남자는 그 이후부터 김여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녀의 생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남자는 김여인의 집 앞까지 따라오게 됐고 김여인의 집 앞에서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내일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착수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야 저희가 행동을 시작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장 씨, 아이 왜 그래, 내 사정 알면서. 일단 일이 처리돼야 돈이 생기지. 아니 형님이 아직 이쪽 바닥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여기는 착수금이 먼저 들어와야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알았어, 곧 연락할게. 전 재산이 가압류 상태였던 이 장씨, 착수금으로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룬 겁니다. 그러면서 납치 살인 계획 전체가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달 후 갑자기 냉랭하던 이 김여인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준 거예요. 됐지?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신 서로 엮이지 말자. 이 두 사람 극적으로 재산 분할과 이혼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어라?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네. 그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혼 후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장씨 앞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태 무심하게 연락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잘 해결됐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장씨의 말에 두 남자는 벙 찌는 거예요. 아니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는지 알고 여태 잠복하고 미행하고 다 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고값이라도 줘야죠. 그랬더니 이 장씨, 참나, 알겠어 하면서 2만 원을 이걸로 국밥이라도 사 먹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남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랑 장난하나? 그래서 장씨가 잘 해결됐다, 납치 살인 안 해도 된다, 끝났다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김여인을 미행한 겁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2일 납치까지 한 거예요. 장씨에게 배신당한 청부업자들, 오히려 김여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겁니다. 한 구미의 레스토랑 쪽으로 끌려온 김여인, 너무 놀래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 두 남자가 내민 건 녹음기. 알고 보니까 이 두 남자가 맨 처음에 이 장씨가 살인 청부를 부탁할 때 그 모든 걸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 김여인한테 들려준 겁니다. 당신 전 남편 장씨가 우리한테 당신을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라서 이걸 어떻게 살려줘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때 김여인이 3억 드릴게요, 3억.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은 저한테 3억이 없고 은행에서 빼야 되거든요. 날이 밝으면 같이 은행에 가요. 꼭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창부업자들, 이 김여인의 말을 믿고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김여인 집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 김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풀어줬으니 당연히 신고를 하지.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두 남자, 그렇게 체포가 됐던 겁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이 장씨의 행동이 싹 돌변합니다. 여보, 김여인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미안해. 하지만 봐주겠습니까?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한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까지 만들면서 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살인 청부업자인 두 남자는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9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남편 장 씨는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참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며 울고불고 할 땐 언제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장애물이 된다며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구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 청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